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억울해 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자기를 보호하고 의견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방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성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단지 태도만 바꾸면 된다. 책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은 현재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실력이 아직 모자라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해준다. 역으로 말하면 주눅들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직 실력이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처음이 있었고 몰랐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처음이고 모르면 당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이익도 얻고 유능함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방법. 오늘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훌륭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추천책,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다. 안녕하셨나요? 매일매일 리치 앤 미라클 데이 작가 리엠미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조금의 대화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대화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이란 대화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가벼운 대화여도 주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작게라도 대화의 테크닉을 발휘해 자신의 유능함을 어필할 수만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고 나아가 큰일을 맡을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회 삼아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말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조차 대부분 찾아오지 않는다. 생활용품 판매회사에 다니는 다스키 레나는 7년차의 경력이 쌓인 직장인이다. 이제 35살. 올해 회사에서 맡은 직책은 마케팅부 SNS팀 팀장으로 아래로 서너 명의 팀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교적이고 회사의 인정도 받으며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녀에겐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너무 사람 좋게 굴어 가끔 자신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소갈이었다. 이번 출시되는 디프처 제품과 홍보에 도움이 될 M사의 공연포를 50개씩 교환하기로 했어요. 마케팅 계획 작성을 사토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팀장님, 그 공연 보신 거 맞으세요? 공연 수준이 우리 제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름의 판단을 갖고 추진한 일임에도 레나는 팀원의 강한 의견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선배라고 완고한 어른이 되기 싫어 흔쾌히 반론을 들어주고 친근하게 지내왔으나 지시에 가까운 일에도 반박을 해오면 당황스러웠다. 팀원들은 다른 상사나 직원에 대해서도 그녀 앞에서는 편하게 험담을 하곤 했다. 못마땅한 일은 회식 자리에서도 있었다. 그날은 술에 꽤 취한 영업부의 과장이 레나를 빤히 보던 이런 말을 했다. 다스키씨 말이야, 약간 물고기 닮지 않았어? 하하.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무심코 같이 웃어버리고 말았다. 와, 웃고 떠드는 분위기에서 정색하고 화를 냈다가는 모두가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레나는 얼버무렸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속이 상했고 밤에 잠들지 못했다. 분명 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도 우습잖아? 나 웃어주다 보니 화를 내는 능력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사실 다스키 레나는 남의 말에 굉장히 신경 쓰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라는 평을 자주 듣는 이유도 혹여 타인의 미움을 살까 유의하며 살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웃으며 친절하게 하려 하는데 이럴수록 더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이 사람 관계에서 가장 속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고 무엇보다 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고백이라 입을 열 수 없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셀든 박사는 당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 또한 멈추게 되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제대로 반격을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하자. 그러면 상대방도 손바닥 디딥듯이 태도를 바꿔서 아, 미안,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화낼 줄 몰랐네 하며 갑자기 겁을 먹게 되어 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으로 바로 반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기 어려운 표현을 써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심리 테크닉, DTR 법이 있다. 한순간 알기 어려운 표현으로 상대를 혼란시키면 상대가 패닉이 되어 자신의 요구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방법이다. 과거 전국시대의 무장이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상대를 교란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빼앗는 전략을 취했던 것을 설득법에 연결시킨 것이다. 네덜란드 트웬테 대학 심리학과의 밥 페니스 교수가 이끄는 심리학 연구팀은 애완동물이 그려진 엽서를 팔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직원으로 가장하고 80세대의 가정을 방문했다. 이때 연구팀은 대상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 한쪽에는 엽서 한 장에 100유로 센트입니다 하고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고 다른 한쪽에는 한 장에 1유로입니다 라고 쉽게 표현했다. 1유로와 100유로 센트는 같은 말인데도 일부러 복잡하게 표현했을 때는 53%의 가정이 엽서를 사준 반면에 알기 쉽게 표현했을 때는 30%의 가정에서만 사주었다. 이 실험은 역으로 우리가 대화 과정에서 상대의 난해한 표현에 잠깐이라도 혼란에 빠지면 금세 상대가 이끄는 대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기업 홍보팀에서 베테랑 광고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 광고에서는 상품의 핵심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전부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히려 소비자를 완벽하게 이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광고를 만드는 게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대화에서도 그렇다. 조금은 어려운 단어를 연달아 꺼내며 마지막에 알겠지? 하고 물으면 대개는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동조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머리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려운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에 그것을 알기 쉽게 바꿔주는 것도 상대를 내 말대로 이끄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의 경우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아, 피그말리온 효과란 주위의 기대와 격려로 인해 성적이 상승하는 것인데요. 또 두 번째 예로 이번에 추천드리는 와인은 미네랄리티도 좋지만 오크터치가 그만입니다. 미네랄이 말아 약간의 쎄맛이 나는 게 미네랄리티이고 오크터치란 불에 그을린 나무탄 냄새를 연상시키면 되는데요. 이렇듯 친숙하지 않은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면 상대는 그 다음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완고한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 때 일부러 어려운 단어나 업계 용어, 약어를 사용해보라. 상대가 순간적으로 뭐지 그게? 싶어 혼란스러워할 때 바로 알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말해주면 이후의 내용에도 쉽게 설득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데니얼 스칼리키 교수는 2명씩 짝을 이룬 10팀에게 각기 10장씩의 복권을 나눠주고는 둘이서 나눠 가지라고 했다. 이때 스칼리키 교수는 복권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상대에게 단지 2장만 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스칼리키 교수는 조건을 붙였다. 5팀은 그냥 말없이 2장을 건네주고 나머지 5팀은 내가 왜 이렇게 나눠주느냐면 하는 설명을 붙이도록 했다. 그 결과 건네주는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할 때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이 불만을 갖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위 실험처럼 실제로는 설명하지 않는 것 또한 상대방이 불만을 갖지 않을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회사나 조직사회에서 아랫사람이 내 지시에 종종 불만을 갖는 듯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느낌이 든다면 말투에 신경 써보라.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친절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지시만 하고 말을 아끼면 오히려 일의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다. 오늘 미유코는 오랜만에 간 백화점에서 잔뜩 기분이 상하여 돌아왔다. 중요한 미팅이 잡혔는데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큰 맘을 먹고 간 것이었다. 세일 기간의 주말이라 한창 바쁜 시간이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미유코는 자신만 너무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꼈다. 일단 입구에 들어서 둘러보고 있어도 직원은 미유코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무안함을 느끼며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쇼윈도 속의 물건에 관심 있게 눈길을 줘도 직원은 꺼내 보여주겠다 어떻다 말이 없고 멀뚱히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거 꺼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그제야 미유코가 가리킨 목걸이를 꺼내주었지만 적극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른 매장에서도 황당한 일은 계속됐다. 손님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베이지색 기본 셔츠를 찾고 있는데요. 미유코가 대답도 하기 전에 뒤에 있던 사람의 말에 직원은 그를 응대하러 나갔던 것이다.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을까? 수수한 코트에 치마, 다나,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허름하지는 않다. 미유코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쭈뼛쭈뼛한 시선,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안한 듯한 미소, 야구모자와 점퍼, 청바지를 걸치고도 당당하게 명품 매장에서 이것저것 보여만 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수줍은 성격의 미유코는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은 미안함에 예의를 차렸고 무엇보다 구매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오히려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다. 이런 일을 당하자 미유코에게는 얼마 전 친구와 룸쉐어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간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월세는 12만엔, 관리비는 별도예요. 미유코는 크게 놀랐지만 같이 간 친구 스미레는 분명 예산을 초과했는데도 태연했다. 공인중개사의 입에서 모르는 용어들이 나올 때도 무슨 의미인지 묻는 미유코에 비해 스미레는 웬일인지 잠잠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에 나온 미유코는 스미레에게 이런 잔소리를 들었다. 미유코, 그러면 안 돼. 얕잡아 보인단 말이야. 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뿐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참 나의 의도와 같지 않구나.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미유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표현 방법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우유부단하게 자기 의견을 어필하지 못하면 존재감이 없다고 만만해지기 쉽다. 누군가가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 라고 하면 즉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주장해보자. 또 누군가가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금의 추세는 외화 낭비다 라고 주장한다면 해외여행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온다고 말해주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로라 크레이 박사는 협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눌 때 똑바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단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주장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자기 주장이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라고 똑바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침착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다. 말싸움하듯 그저 상대방의 의견에 대드는 행동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니 주의하기 바란다. 또 하나의 테크닉, 질문 형식의 반론이 있다. 당신의 제안이 일리 있긴 한데 그 방법으로 뭐뭐까지는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상대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반론이 아닌 것 같은 질문 형식으로 하면 부드러운 지적도 가능하다.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곤란한 부탁에는 싫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에도 필요한 대화의 기술이 있다고 한다. 타부서의 선배 직원이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한다. 미정씨, 당신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탁 좀... 싫은데요? 이렇듯 딱 잘라 거절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상대의 기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바로 싫다라는 말을 뱉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살짝 역제안을 하는 것이다. 가령 동료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야박하게 딱 잘라 싫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만 어색해질 뿐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덧붙여보자. 사회는 자신이 없지만 그 대신 서기를 맡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거절의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완전히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이러면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은 피할 수 있었으면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든 것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귀찮은 부탁을 받아 거절을 해야 할 때는 불쾌한 얼굴을 하지 말고 도리어 방긋 웃는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 관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심리학과 기도 헤르텔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람이 밝은 기운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금세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귀찮은 청소를 맡게 되거나 하기 싫은 역할이 주어져도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다 보면 훌륭한 대안을 내놓게 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으려면 단순히 노라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부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싱긋 웃어주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 머릿속에서 대안을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공자가 어느 궁으로 군주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느냐. 공자가 좌우의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마구 물어보는 모습을 본 어느 인물이 당신은 스승의 입장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공자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어찌해야 할지를 확인했을 뿐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면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게 보여야 유리하며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미시시피 대학의 폴 부시 박사는 타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할 때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이라며 상대방이 당신을 낮잡아 볼 때는 이렇게 한마디 해두면 좋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들어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일단은 좀 더 확실히 해두려고 물어본 것 뿐입니다.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용어를 말해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그게 뭔가요? 보다는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자칫 무지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모면할 수가 있다.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힘을 알아보자. 바로 가벼운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 흥미로운 일화를 넣어 말을 이어나가면 참석자들이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나만의 체험담이나 부끄러운 기억, 얼굴이 화끈거리는 실수담을 넣어가며 이야기하면 강의에 별 흥미가 없던 사람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줄리아 베리먼 심리학 연구팀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을 이용해서 24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실험을 해봤다. 하나는 이 문장을 사용할 때 아주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서 엄숙한 분위기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고등학교 때 비만이었는데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셨더니 살이 빠졌어. 나는 조금 사적인 경험담을 넣어 설문조사를 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한 문장에 설득이 되었고 다이어트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포함된 문장에 설득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초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웃에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더없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참 추상적인 말이다. 흥미가 없는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꾸벅꾸벅 졸기 십상이다. 반대로 에피소드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여러분, 사막에 사는 흡혈박쥐는 굶주린 동료가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뱃속의 피를 반드시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신이 굶주리게 되면 동료에게 음식을 나눠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며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된다. 즉, 적절한 사례를 곁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스피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